신발은 인간의 발의 가장 큰 적이다. 인간의 발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내구성이 뛰어나고 여러 상황에 적응 능력이 있다. 그런데 신발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착용하면 그런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며 발 건강에도 해롭다. 신발을 지나치게 오래 착용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는 신발을 신으면 변한다. 걸을 때 발은 신발 안에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신발은 단단한 지뢰처럼 만들어져 발의 복잡한 동작과 체중 분배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단지 신발만 벗어버리고 맨발로 걷기만 해도 그 악영향은 줄어든다. 피부를 보호해 줄 단단한 피부층이 생기고 근육의 탄력도 강해지면서 부상 횟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신발이 내 몸을 망친다를 쓴 다니엘 호엘 교수는 미국에서 유명한 맨발 전도사다. 10년 넘게 일상생활을 맨발로 하고 있는 그는 맨발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말한다. 맨발 생활은 직접적인 발 건강 외에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관점에서도 좋은 영향을 주고 환경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맨발이 미래 건강에 해답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아치가 무너지면 내 몸도 무너진다. 아치가 발에서 가장 중요하다. 발의 아치는 체중을 지지하는 핵심 기능을 한다. 신발을 오랫동안 신으면 발의 아치가 구조적으로 약해지고 피부가 너무 부드럽고 근육의 탄력이 떨어져 쉽게 부상을 당한다. 실제 맨발로 자연스럽게 걸을 때 발의 모습을 보면 아치가 바닥에 닿고 발가락을 사용해 앞으로 나아간다. 아치는 발을 내디딜 때 충격을 흡수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걷는 것은 아치가 바닥에 닿고 발가락이 밀어내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우리의 발은 신발을 신으면 신발의 구조에 의해 움직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운동할 때 팔다리, 몸통 등 다른 신체 부위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반면 발은 움직임에 제약을 받아 맨발로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동작을 할 수 없다. 신발을 연구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신발 때문에 발의 움직임이 제한된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맨발 생활은 건강한 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오랜 시간 신발을 신는 것은 우리 건강에 해롭다는 증거도 매우 많다. 호엘 교수는 맨발로 걷는 것과 신발을 신고 걷는 것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에 참여한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생김새는 비슷한데 발의 구조면에서는 굉장히 달랐다. 쌍둥이 중 평소에 맨발이나 낮은 신발을 신고 걸었던 쪽은 발의 아치가 높았고 반면 평소 하이힐을 자주 신은 쪽은 발의 아치가 낮았다.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후천성 평발이 되거나 발가락부터 발 뒤꿈치까지 이어지는 족저근 막염이 생긴다. 지금 당장 신발을 벗고 맨발을 즐겨라. 맨발로 걷는 것은 자연스러운 걸음을 회복시켜주고 발과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를 100% 가동시켜준다. 이러한 변화는 근육의 움직임을 향상시키고 뼈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켜 맨발과 무릎의 조직을 부드럽게 만든다. 맨발로 걷는 것은 발부터 몸 전체의 건강을 향상시킨다. 둘째, 기분을 좋게 하고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맨발로 다녀라.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발이 해롭지 않은 흙 속 세균에 노출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함을 줄여 면역 체계가 좋아진다고 한다. 때문에 맨발로 걷는 것이 흙 속에 좋은 세균에 발을 노출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흙 속에 있는 세균인 마이코박테리아에 노출되면 뇌에서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된다. 증가된 세로토닌 수치는 기분을 좋게 만들고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마이코박테리아의 이러한 효과는 면역 반응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면역 체계를 증진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마이코박테리아에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 중
맨발로 자연을 따라 걷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맨발로 다니면 발에 세균이 득실거리게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곳을 걷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맨발로 걷는 것은 병균에 발을 노출시키는 것과 관계없다. 발이 수많은 세균에 노출되었다고 해도 노출과 감염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매일 손이 맨발보다 더 많이 세균에 노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은 병균에 특히 취약하지 않다. 맨발 역시 그렇다. 아이러니하게도 신발은 좋은 세균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미생물의 성장 역시 도와준다. 미국 피부과학회에 의하면 무좀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고 발에 습기가 차고 땀이 나며 통풍이 되지 않는 신발이 무좀의 진균 성장에 완벽한 조건이라고 한다. 세균이 득실거리는 신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사는 환기가 잘 되는 신발 착용과 습기를 흡수하는 양말 착용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 말한다. 하지만 맨발로 생활하는 것이 무좀을 예방하는 데 더 좋다. 맨발 습관을 가진 사람은 무좀과 유사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면역 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까운 공원이나 운동장을 찾아 30분이라도 맨발로 걸어라. 몸도 마음도 정화되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발바닥 감각으로 뇌 신경을 깨우자. 발바닥에는 각각 약 10만에서 20만 개의 신경말 단부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발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몸 전체를 치료하는 방법은 발에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발바닥 피부에는 감각 수용체와 신경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어 실제로 손, 입술, 중요 부위와 함께 신체에서 가장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런 신경 체계는 발을 접촉에 극도로 민감하게 만든다. 발에 이렇게 민감한 체계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발로 느끼는 것이 제대로 걷고 뛰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땅을 맨발로 걸을 때 느끼는 통증은 발이 아닌 뇌에서 생긴다. 발바닥에 있는 신경은 당신이 밟고 있는 땅에 대한 정보를 신경 피드백을 통해 뇌로 전달한다. 맨발로 걷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 자갈밭 위도 달릴 수 있다. 이는 뇌가 만성적으로 착용해온 신발과는 또 다른 감각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귀를 막지 않고 소리를 들을 때 더 잘 들린다는 것에 동의하듯이 맨발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땅, 잔디, 포장된 도로 등 모든 바닥을 맨발로 걸을 때가 신발을 착용하고 걸을 때보다 더 즐겁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발바닥이 두꺼워진 상태로 맨발로 걷는 것은 즐거운 일이긴 하지만 발의 신경은 오직 이 즐거움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발의 고도로 민감한 신경은 주로 발의 기능을 돕기 위해 있다. 발바닥에서 전해지는 감각 피드백은 걷는 동안 뇌가 발걸음을 수정하는 데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형에 대한 감각 피드백은 걷고 뛰는 동안 신체의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관절과 척추를 다치기 때문이다. 발바닥 피부의 감각 수용체는 10만 분의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근육 활동을 조정하도록 반사적으로 작용한다. 한번 얼음을 사용해 발바닥 특정 부위의 감각을 둔하게 만든 후 걸어보아라. 발의 일부분이 둔감해지면 체중을 둔감해진 부위에서 민감한 쪽으로 옮기기 위해 걸음 패턴이 달라지고 다리 근육 또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될 것이다. 얼음으로 둔하게 만들었던 발은 쿠션이 있는 신발을 착용한 발과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신발을 신으면 발바닥의 감각적 피드백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아예 작동하지 않기도 한다. 발 기능을 좋게 하는 실용적인 신발이라는 것은 없다. 신발을 신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퇴화하고 있는 발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치고 있다. 신발의 가장 큰 문제는 발의 질병이 급성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만성적으로 생기게 한다. 관절염, 뼈의 변형, 내향성 발톱 등 시간이 흐르면서 수년간 축적되는 문제들이 생긴다. 하지만 인간의 발은 완벽하게 태어났다. 맨발 생활은 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지금 신발을 벗고 다시 자연과 소통해보라. 맨발로 다니는 것은 발과 몸에 매우 좋은 건강한 선택이다.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걷기 시작한 이들은 비로소 몸과 마음의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